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1차 치시고 좌절하고 계셨을 텐데 그래도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유인물을 다 받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뭐 말씀을 유인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만 수업에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한테 이제 1차 시험이 끝나고 정확히 한 7분이 메일이 오셨어요. 7분이. 근데 이제 뭐 7분 이상 왔죠. 근데 그런 뭐 2차 문의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는 이제 말고 이제 마음이 다치셔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저한테 이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신 분이 이제 7분이 되세요. 네, 그분들에게 제가 또 이제 마음을 잡아서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요. 아마 오늘 받은 유인물 첫 장을 넘겨보시면 제가 어떤 한 분에게 메일을 한 2번 정도 보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낸 그 메일의 답변이 여기 첫 장을 넘기시면 있을 겁니다. 네, 여기 이 분은 저한테 이제 메일로 자주 보내셨고 그랬던 분인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일을 그대로 긁어와서 그냥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똑같은 상황에 처해진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양은 당연히 양해는 했고요. 구했고요. 1차 시험을 치고 나서 자신감 있게 2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10분 중에 한두 분밖에 안 됩니다. 한두 분도 없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90% 선생님들은 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슬픕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11월 한 28일 정도에 마감이 됐는데 이미 그러니까 그 전에 시험을 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등록을 사실 한 거죠, 2차 대비를. 근데 이제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좌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힘들어 하세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점수가 사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이 시험이 그렇게 쉬운 시험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갖 생각이 다 들고 제일 큰 거는 이제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던 게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갖고 있는 감정을 빨리 해소해야 돼요. 지금 갖고 있는 아주 안 좋고 더러운 이 감정을 빨리 해소해 버리고 그냥 다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기점으로 갖고 있었던 안 좋은 감정들을 좀 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감정을 해소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분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한테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하는 게 좋아요. 나 진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점수가 나왔다. 정말 하고 싶지 않다. 막 그런 솔직한 감정을 한번 다 뱉어보고요. 위로 받을 거 받고 혼남을 받아야 되면 혼남을 받고 혼도 나고 하면서 이제 감정을 일단 한번 해소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바는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만약에 이제 뭐 지하철을 타든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한 2정거장 정도는 그냥 오늘 한번 집에 가는 길에 걸어보세요. 걸으시면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어떤 사람의 삶의 형태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 제가 뭐 폐지 짓는 사람도 보세요. 자기보다 불쌍하죠?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난 저런 사람보다 그래도 행복한 거야. 이런 생각하라고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뭐 폐지 휴지를 줍든 뭘 하든 어떤 알바를 하는 사람이 있던 어떤 사장님이 지나가든 저처럼 잘 나가는 강사가 지나가든 그런 형태의 모습이 뭐 나보다 잘나고 못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주 많은 집에 한 1시간 정도 걸어보세요. 이 춥지만 그래도 한번 걸어보세요. 저도 맨날 춥지만 맨날 달려요. 밖에 나가서. 보시면서 느껴야 될 건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다 본인이 선택한 거라고. 여러분의 삶의 지금 어떤 지금 상황인지는 전 다 몰라요. 다 각각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진짜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어서 이 길을 끝까지 주변에서 만류하는 직업은 아니죠. 그런 직업군은 아니지만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난 교사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자꾸 푸시를 해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강요가 있든 없든 어떤 형태의 강요가 있든 없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 강요를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이걸 선택하든 그 강요를 누르고 내가 다른 선택을 하든 모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는 길에 한 2시간 정도, 1시간 정도 걸어가면서 이 추운 추위를 막 이겨내면서 보시면서 느껴봐요. 본인이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걸으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지금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분들에게 위기입니다. 좌절의 순간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좌절의 순간이에요. 내 점수가 컷과 비등비등 위아래를 왔다 갔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좌절스럽지 않은 분이 누가 있어요. 그쵸? 뭐 내 점수가 80점을 넘었어. 과연 뭐 실제로 그런 점수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들은 거의 없죠.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그 컷하고 왔다 갔다 비슷할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여기 이 메일을 주셨던 분도 저는 컷보다 분명히 한 1, 2점 차 혹은 소수점 차로 떨어질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차를 준비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해요. 좌절하신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3년 뒤가 됐든 아이들 앞에서 교사가 됐을 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경험을 비롯해서 말씀해 주시겠죠. 나는 내가 여러분을 만나려고 임용고시를 몇 번을 봤어. 예를 들어 3번이라고 해봅시다. 3번을 봤어. 근데 1차에서 내가 1차를 합격했다? 공부도 얼마 안 했는데 말이야.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2차에 떨어지고 나서 2번째 시험을 봤는데 올인을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졸업을 했거든. 근데 말이야 1차 떨어졌어. 내가 올인했는데 1년을. 내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그래 난 포기하지 않았다. 왜? 너네 보려고. 그래서 3년을 공부를 했어. 3번째. 근데 시험을 쳤는데 1차 점수가 그지같이 나올 것 같은 거야. 2차 대비를 하려면 한 달 이상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1차 합격 발표가 난 다음에 준비하면 늦어. 근데 내 점수가 너무 거지 같아서 준비를 너무 하고 싶지 않았어. 정말 좌절의 순간이었지. 나는 그 좌절의 순간에 좌절했단다. 라고 말할 건지. 좌절했단다. 좌절하고 그냥 팽팽 놀았어. 놀았고 난 그냥 다른 단기 알바 같은 거 알아보면서 그 다음 시험을 준비했지. 어차피 떨어질 것 같았으니까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 좌절의 순간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 어차피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사수령 시험이라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고 커트라인도 우리가 다 예상한 거라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내가 점수가 만약에 0.1점, 2점 차이로 내가 컷보다 올라가서 아슬아슬하게 합격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만약에 그런 일은 이 중에 반한테는 일어납니다. 내가 붙었어! 반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나중에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좌절의 순간에 나는 버텼어. 진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뇌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하는데 그 불안한 마음이 자꾸 나를 찾아와서 나를 자꾸 괴롭혀도 나는 그걸 떨쳐내려 애썼어. 애쓰고 그냥 버텼어. 그냥 했어. 나는 어차피 교사가 될 거라는 생각이 그냥 했어. 그랬더니 나한테 기회가 오더라. 대박 행운이 오더라. 내가 컷보다 0.5점이 높았던 거야. 내가 준비를 안 했으면 진짜 합격하고 나서도 포기했겠지. 하지만 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남은 2, 3주 동안 미친 듯이 했고 나보다 컷이 2, 3점 높은 사람이 떨어졌지만 나는 문 닫고 합격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앞에 서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번 시험, 특히 작년에 1차를 붙었거나 아니면 정말 최종예까지 갔던 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굉장히 아슬한 점수가 본인이 가채점을 했을 때 나왔던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운이 너무 나빴다. 문제가 너무 이러이러했고 나는 순간에 판단력이 너무 흐렸고 나의 컨디션이 어쨌고 내가 그날 몸이 어쨌고 너무 뭐 어쨌고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얘기를 하겠죠. 해도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런 핑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런 불운이라고 자기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시험을 쳤을 때 내가 그날의 컨디션과 뭐 이런 불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에는 행운이 올 수도 있어요. 한 달 뒤에 컷보다 몇 점 차이로 합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행운이 찾아왔을 때 준비된 자는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행히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 여기 와 있겠죠. 네, 준비된 자가 되어 있다면 그 1차 합격 발표된 후에도 잘 달려나갈 수 있고요. 진짜 0.2, 3점, 5점으로 컷에서 정말 그런 점수를 받아도
그래도 지금부터 열심히 달려가는 분이라면 그래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왜냐면 항상 1차에서 1.5배수 받고 이런 데서 나머지 0.5에서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끝에서부터 나열되지 않아요. 절대. 앞에 있는 분들도 빠져나갑니다. 2차 대비를 열심히 하지 않거나 태생적으로 실력이 부족해서 그럼 어쩔 수 없죠. 그거 극복해내야 돼요. 1차에 강한 분이 있으면 또 2차에 강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1차에 강했지만 2차에 약한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 미안하지만 우리가 1차에 약했고 2차에 강한 분들이 뒤집어 줘야죠. 그렇죠?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나중에 멋지게 아이들 앞에서 내가 이런 좌절의 순간을 극복해냈다고 말할 수 있는 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죠? 자, 이제 우리가 유인물을 같이 보면서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